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금융상식을 공부하고 있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해볼 금융 키워드는 파생상품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옵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으며 옵션이라는 다소 생소한 파생상품을 설명해줄 고마운 무한도전 멤버는 바로 정영돈과 노홍철입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 살펴볼 금융용어죠. 파생상품 옵션의 기본 개념을 잘 설명하는 무한도전 영상 자료부터 시청해 보겠습니다. 불구덩이 점프를 성공한 정영돈의 웃음카드 한 장에 모두 배꼽을 잡으며 웃어주는 무한도전 멤버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딱딱하겠으나 간단한 개념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흔히들 금융학에서 기초자산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 채권 이외에도 환율, 금, 철, 구리 같은 원자재, 심지어 날씨 등 다양성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이처럼 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기초자산들을 기반으로 파생된 금융상품, 즉 기초자산들의 가치 변동에 따라 미래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파생상품의 가장 유니크한 특징은 미래의 가치를 미리 약속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 즉 주식, 채권, 환율 등 기초자산들에 대한 현 시점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미리 약속하는 금융상품을 파생상품, 영어로는 derivative라고 부르며 이러한 파생상품들은 또다시 선도, 선물, 옵션, 수합 등으로 재분류됩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인 옵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첫 번째 파생상품들이죠. 선도와 선물에 대한 개념부터 간략히 재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현 시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약속하는 파생상품이라는 점에서는 선도와 선물이 그 성격이 유사하겠으나 선도와 선물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소 차이점을 시사합니다. 우선 선도는 비표준화된 사적 거래이며 법률적 규제가 미비하며 이에 따라 상대방 투자 위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 반면에 선물은 증권거래소 등 표준화된 거래이기에 법률적 규제 완비 및 상대방 투자 위험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무한도전 춘향전에서 유재석과 박명수의 에어컨 기부 계약을 통해 공부해봤던 선물, 그리고 이번 시간에 공부해볼 또 다른 파생상품 옵션의 공통점은 무엇이 존재할까요? 우선 선물과 옵션 모두 증권거래소 등 금융기관과 같은 표준화된 곳에서 거래된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서 법률적 규제가 완비됐으며 상대방 투자 위험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자, 여기까지는 선물과 옵션이 거의 유사한 파생상품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옵션이 지닌 유니크한 특징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옵션은 영어의 opt, 선택하다의 명사형으로서 결국 선택, 옵션을 의미합니다. 선물은 미래 특정 투자자산 그 자체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거래 계약이라면 옵션은 해당 투자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거래 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권리로서 바로 이 단어 하나로 옵션의 기본 개념은 잘 설명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 파생상품 계약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들 모두 그 선물 계약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겠으나 옵션이라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한쪽은 그 계약을 반드시 수행할 의무를 가지겠으나 다른 한쪽은 그 계약을 수행하든 안 하든 그것은 자신의 자유가 되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많이 드라이하고 딱딱하셨죠? 이쯤에서 옵션이라는 다소 생소한 금융용어를 설명해주기 위해 무한도전 내 브레인으로 통하는 정영돈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불구덩이를 통과한다는 조건 하에 무한도전 멤버들로부터 약속받은 최대 30초 무조건 웃어주기 카드 5장. 정영돈이 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뜬금없는 시츄에이션에서도 무한도전 멤버들은 박장대소할 것이라는 약속의 웃음 보장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멋지게 불구덩이를 통과한 정영돈이 얻게 된 웃음 보장권 5장이 바로 옵션입니다. 정영돈이 원할 때 무한도전 멤버들 전원을 웃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정영돈이 원하면 무한도전 멤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웃어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옵션 매수자는 권리를, 옵션 매도자는 의무를 상징하는 옵션 파생상품,
이 상황에서 옵션 매수자는 정형돈이고 옵션 매도자는 정형돈을 제외한 나머지 무한도전 멤버들입니다. 칼자루는 정형돈이 쥐고 있으며 정형돈이 해당 권리, 즉 무한도전 전 멤버 5번 강제 우승권을 행사하든 행사하지 않든 그것은 정형돈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반면에 정형돈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무한도전 멤버들은 무조건 반드시 박장대소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파생금융상품 옵션의 핵심 개념들 중 하나입니다. 옵션 개념에 대한 재설명을 위해 이번에는 정형돈이 무한도전 의좋은 형제편에서 또 한 번 길과의 열연을 펼치게 됩니다. 무한도전 내 동갑내기 절친으로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길과 정형돈. 우정을 빌미 삼은 이들은 결국 서로의 쌀을 맛 교환하기로 다짐 약속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갑내기 절친 정형돈을 믿고 자신의 쌀을 선물했으나 정작 정형돈에게 뒤통수를 맞은 길은 분노와 함께 자신이 선물한 쌀을 되찾기 위해 정형돈 집에 찾아가게 되며 때마침 집 앞에 있던 정형돈은 결국 길과 대면하게 됩니다. 분노하는 길을 달래기 위해 정형돈은 난 너의 강아지야, 짖을게, 내가 웃으라면 억지로 3번 무조건 웃어줄게 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길이 얻게 된 권리가 바로 옵션입니다. 길은 원할 때 정형돈이 3번 웃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리, 즉 옵션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길이 원하면 정형돈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3번 웃어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곧 칼자루는 길이 쥐고 있으며 길이 해당 권리, 즉 정형돈 3번 강제 우승권을 행사하든 행사하지 않든 그것은 길의 자유 선택입니다. 자, 지난 시간 살펴봤던 선물, 선도, 파생상품이 행위 그 자체, 그 당시에 그 에어컨 기부였죠. 그 자체에 대한 쌍방의 의무로 규정지어졌다면 옵션 파생상품은 한쪽은 권리만을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의무가 규정지어진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시사합니다. 앞서 살펴본 무한도전 불구덩이 뛰어넘기 상황에서는 정형돈이 옵션 매수자로서의 면모를 띄었다면 이번 의좋은 형제의 무한도전 에피소드에서는 정형돈의 옵션 매도자로서의 면모가 돋보입니다. 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멘트는 바로 정형돈이 거래 조건으로 제시한 유통기한 1년이라는 언급 부분이겠으니 이는 옵션이라는 파생상품 거래가 공식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총 6가지 핵심 시장 요소들 중 하나, 즉 옵션 만기일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살펴본 정형돈 에피소드에서 한 가지 빠진 옵션 거래의 중요한 거래 요건이 있습니다. 사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선택권, 즉 옵션 권리를 보장받는 옵션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래 조건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바로 옵션 매수자들은 미래에 부여받게 될 혜택에 대한 보상금으로 옵션 매도자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며 바로 이 옵션 매수 계약을 위한 지불금이 파생상품 옵션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줄 고마운 무한도전 멤버는 바로 우리의 노 가르시아 노홍철님입니다. 무한도전 Yes or No 에피소드에서 전진의 미션에 따라 노홍철은 딱밤을 맞아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전진의 매서운 손맛은 이미 무한도전 팬들에게 정평이 난 상황이었기에 제 아무런 고통을 안 느끼는 무고통의 노홍철조차도 피하고 싶은 대상이었죠. 자, 위기의 바로 그 순간 기발한 노홍철이 생각해낸 솔루션은 5만원에 노홍철 대신 맞아줄 무한도전 팀원을 발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노홍철이 말합니다. 제가 5만원 드릴게요. 한 번만 맞아주세요. 노홍철의 전략에 넘어간 박명수는 현찰을 갖고 와 언급하는 바로 그 순간 파생상품 옵션 거래가 성립되었으며 여기서 옵션 매수자는 노홍철, 옵션 매도자는 박명수, 그리고 노홍철이 지불하게 될 5만원이 바로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자, 5만원으로 시작했던 옵션 프리미엄은 결국 만원대 수준까지 하락하게 되는데요. 결국 노홍철은 박명수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전진의 딱밤을 맞아주는 조건으로 만원을 선 지급하게 되며 여기서 노홍철이 지불한 만원이 바로 옵션 프리미엄. 이를 통해 노홍철이 얻게 된 권리는 자신을 대신해서 박명수가 딱밤을 맞아준다는 옵션 계약이었습니다.
노홍철의 권리는 노홍철이 원하면 행사할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겠으며, 만원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받는 박명수는 노홍철을 대신해서 전진에 가공할 딱밤을 맞아야 할 의무에 결속되게 됩니다. 여기서 노홍철이 그 권리를 행사하기에 박명수는 불만 없이 딱밤을 맞게 되었죠. 자, 이번에는 상황을 조금 바꿔보죠. 만일 전진이 아닌 김태희가 대신 나와서 딱밤을 친다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 노홍철은 15,000원 옵션 프리미엄으로 얻은 딱밤 대신 맞아주기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아름다운 여자 출연자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딱밤 맞겠다고 선언할지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박명수 씨는 야 노홍철, 내가 대신 맞기로 약속했으니 내가 맞을 거야. 너 이거 15,000원 가져가 라고 반박이 불가능하겠으니, 이는 이미 옵션이라는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해당 권리를 부여받은 노홍철만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자 출연자에게 딱밤을 맞은 노홍철은 15,000원을 날리기는 했으나 김태희 씨의 손길을 느끼는 기쁨으로 그 손실을 대체하는 한편, 대신 맞아주기로 약속한 박명수는 앉아서 15,000원을 딴 셈이기에 100% 미친 장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파생상품들 중 옵션은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파생상품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은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대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한 옵션 매수자에게는 권리이겠으나 옵션 매도자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해당 거래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국민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살펴본 파생상품 옵션에 대한 개념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